네, 미국 현지에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이슈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꼽아주신 내용은요. 네, TSMC 실적 발표 대박 났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자면 부럽습니다. 좀 삼성전자랑 너무 대조적인 흐름이 나왔고 어쨌든 그래도 지금 오늘 반도체주 미 증시에서 훈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적 관련된 내용 먼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오늘 TSMC 주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이런 실적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 54% 정도 이제 급증을 한 그럼 이제 결과가 좀 발표가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한 12조 3천억 정도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 한 13조 한 8천억대가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도 사실 이제 전년 동기랑 비교를 했을 때 한 36% 가량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지금이 이제 이 AI 칩 관련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도 좀 같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TSMC 주가 보면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한 10% 이상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전고점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3나노 공정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이제 독점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TSMC의 어떤 고객사들을 보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고성능을 굉장히 좀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지금 이제 3나노가 사실 가장 최첨단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서 또 블랙엘도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3나노로 이제 양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AMD 관련해서도 이제 MI350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3나노 쪽에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추세들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어떤 마진율을 봐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OPM이 지금 한 47%가량 좀 나온 상황이고 또 매출 총이익률도 지금 57% 정도가량 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거 수익성이 굉장히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가이던스 전망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가이던스조차도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승을 좀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S&P 500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PER이 31배에서 32배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한 3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S&P와 좀 비교를 했을 때도 그다지 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 어떠한 그런 가이던스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 프리미엄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호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오늘도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함께 상승률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지금 상승폭이 일단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팀장님, 이 엔비디아랑 TSMC의 이른바 갈등설이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한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블랙을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걸 두고 서로의 탓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혹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될까? 우리 반도체주가 수혜를 볼 수도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뭐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또 HBM3E 12단 관련해서 퀄 테스트 통과조차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두 기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다 가져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저는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블랙엘도 생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 생산량을 다 담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 TSMC 말고는 이제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기업들이 뭔가 반사이익 수혜를 받기에는 뭔가 캐파적으로 TSMC와 관련해서 조금 대적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이 양사의 파트너십이 30년 가까이 좀 끈끈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이번 주 초에 사실 엔비디아 비롯해서 좀 내리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뭐 ASML 쇼크가 있기 전에도 미국 안에서 AI 칩 판매, 이 국가별로 상한선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반도체주가 결국은 헤쳐나가야 할 변수가 뭐 많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네,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규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좀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ASML에서 좀 보셨다시피 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좀 흔들리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결국에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일어나냐면 지금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게 사실상 계속해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도 사실 2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이유가 네. 이걸 언제까지 맞출 수 있느냐 이 심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관성 정도는 남아 있지만 사실 이번 상반기 때처럼 뭔가 엄청난 추세를 좀 뿜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주가에는 변동성으로 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 판매량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좀 막기 위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3국가로 수출했을 때 이게 좀 중국으로 또 들어갈 어떠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주변 국가들 일대로 어느 정도 좀 수량을 좀 제한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생산량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약간의 좀 노이즈로는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길게 업황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저는 그런 펀더멘탈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좀 적극적인 이런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크게 그렇게까지 좀 걱정은 안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TSMC에 대한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반도체주를 바라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이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팀장님,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엔비디아가 고점을 앞두고 주가가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 AI 칩 수출 상한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고점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당연히 어떤 세론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도 전혀 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추세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TSMC에 대한 실적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 탄력을 좀 받쳐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재료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은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보다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사실 상승 추세로는 가고는 있지만 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노이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뭐 기술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한번 좀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전고점 돌파를 해서 할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상반기 때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전고점이라는 물론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본 이 내용들을 토대로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뭐 오늘도 바로 TSMC 실적 훈풍을 받은 종목들이 뭐 국내 장에서도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 좀 어디 쪽으로 시선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TSMC 관련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인데 사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이제 내일도 한번 시세를 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조금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정을 조금 이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말씀드리겠고요.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 협력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해서 이 위탁 생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TSMC에 대한 어떤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어떤 생산량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TSMC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밀접한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칩이 이제 그 탑재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수록 동사의 어떤 생산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부터는 좀 실적 개선을 기대를 같이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10월 24일에 한번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TSMC 쪽에서 지금 미리 보기로 좀 보여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도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예상치 대비 이제 실적이 이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치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TSMC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어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음 주 뭔가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늘은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이 조금 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수요는 견조하고 또 이제 평균 판매 단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 역시도 대장격으로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좀 또 탄력을 못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TSMC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TSMC가 지금 3나노 쪽에서 거의 독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이제 3나노 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율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많이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양품 비율이 낮다라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HBM에 관련해서 좀 기대 가치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는 24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간략하게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반도체 장비주도 요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뭐 유리기판도 있고 전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후발 섹터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쪽 딱 한쪽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한미반도체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하이닉스 양과 이제 가장 밀접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실적이 또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탑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MLB 기판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 등등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참 뭐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미반도체 오늘도 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 이 TSMC 실적을 출발로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해당 내용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